네, 9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급기야 2억고 경기부양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를 일괄 감면해준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지금 이제 9월 때 11, 12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안에 자기 집도 팔고 새 집도 사야 되니까 그것도 잔금까지 다 쳐야 되거든요. 될까요 이거? 근데 왜 기간을 연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2월까지라든지 일단 기한 없이 추진한다 이 정부 말까지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다음 정부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당선자가 이제 12월 말부터 이어받아라 하는 얘기 같은데, 아파트, 자동차, 가전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 옛날로 따지면 특별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나 현대차 소나타 2000cc 기준으로 세금 48만원, 처음에는 68만원이 각각 줄어들,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고가 가전제품도 2만원 내지 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얻는다. 소비세 인하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세, 이게 개별 소비세라는 게 옛날엔 특별 소비세라 그랬죠. 그 특별 소비세라는 게 이름이 좋지 않다. 그래서 빼고 개별 소비세라고 했는데, 개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무슨 세금이 개별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은 똑같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비세는 누진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소비세도 누진으로 하자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소비세를 누진으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기부양용 일시감세가 아니고 영구감세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전부 소비세 자체를 인하하는 게 맞다. 소비세뿐만 아니고 소득세도 사실은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소득세를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해라, 왜 부자 감세를 해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부자들이 수중에 돈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사실은 그 돈이 시장에 많이 남아있는 거고, 그 돈이 시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우리가 뭔가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돈을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서 정부가 지출하는 방법은 정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과가 반감되죠. 사실은 시장 그 자체에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경기 추락에 놀란 정부가 부양카드를 다 꺼내들었다 이런 거고, 지금 경기 자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았고요. 100 밑으로. 또 지금 2% 성장, 3% 성장은 무조건 안 된다. 2% 성장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을 10% 인하해서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세를 한 달에 28,000원 정도 줄이도록, 또 근로소득세액이 조금 줄이겠다. 근데 사실은 좀 웃겨요. 연말정산 때 환급 받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연말정산 원천징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은 자기가 신고해서 자기 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데,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월급쟁이 소득자들이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도 함부로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죠. 근데 지금은 급여 소득자들은 대개 자기 소득도 그냥 급여에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내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사실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사실 저는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그 월급 소득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자기가 직접 서명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겨우 이제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 정산할 때 약간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자기가 매달 자기 통장에서 얼마씩 떨어져 나가는지를 자기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자기가 직접 세금을 다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세금을 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그리스하고 프랑스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유럽의 그 한국인들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가방 회사 있잖아요. 가방도 팔고 뭐 가죽 제품들을 많이 하죠. 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회사의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재산이 46조, 개인 재산입니다. 기업 전체의 가치가 아니고 그 기업 가치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46조입니다. 46조 원이고 세계 전체적으로도 랭킹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마 그 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있고 워렌 버핏이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일 텐데 발렌베리가 그 다음 들어가나요? 아마 미국에 또 한 명 더 있나요? 4위 정도 해당이 되고 프랑스에서는 제일 부자입니다.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벨기에에 지난 주말에 벨기에에 나 이민 가겠노라 이렇게 귀화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 프랑스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물론 귀화 신청을 하고 지금 도망 나가는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뿐만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득세를 최고 세율을 75%까지 끌어올렸댔습니다. 소득세를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세금 지금 정규제 TV 페이스북의 홈페이지 페이스북에도 75% 세금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까지 세금을 물린 적이 있나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있습니다. 90% 이상 세금을 매겼던 때도 있어요. 물론 90% 이상 세금을 매기면 전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제 세금이라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90%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4억 원, 유로로 얼마인가요? 유로로 얼마 이상, 세금을, 100만 유로 이상은 75%를 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랑스가. 100만 유로 같으면 우리 돈으로 14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을 75%를 때리겠다. 그 전 단계가 아마 또 30, 40% 정도 될 텐데, 그럼 14억이 될 때까지는 그 전 단계 세금을 내고, 예를 들어 이 사람 소득이다. 소득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럼 14억 초과분 20억까지 6억 원. 그 6억 원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그 전 단계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계단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 단층 현상이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 이상은 몇 프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5억 이상은 세금을 5억 이상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게 하자 할 때 5억 기준이다. 그럼 5억까지는 그 밑단계 38% 세금을 내고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초과 5억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90%가 넘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원 세금이 붙으면 거기에 이제 서택스, 따라 붙는 세금이 많습니다. 우리도 따지면 주민세, 농특세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게 많은데, 미국에서 그 따라 붙는 것까지 다 합치면 97% 세금까지 있었댔습니다. 물론 97% 전 소득에 대해서 나는 것은 아니고 밑에 계단으로 해서 다 내고 맨 마지막 단계 그 초과분을 내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부자들, 예를 록펠러다 이런 사람들은 그 초과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밑에는 금액이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100만 유로 이상에 당연히 걸리거든요. 이 사람 46조 원의 그 재산인데 이 46조 원의 재산에서 배당 세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에 걸리는 돈이 무척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지난 주말에 나 벨기에로 귀화해버리겠어. 프랑스를 떠나겠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올랑드가 최고세율을 15%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75%라는 것은 4분의 3이잖아요. 내 소득의 4분의 3을 그냥 정부가 뭉태기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올랑드가 이제 최고세율을 75%까지 끌어내겠다고 했을 때 영국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자, 좋다. 이제 우리는 영국의,
그 공항에, 런던 공항에, 히드로 공항에 붉은 카펫을 깔겠다. 그 왜? 파리에서 오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익사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75% 이민 가겠다, 벨기에라고 한 것이 뭐 이민이야 뭐 가겠습니까만은 이제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프랑스 부자들이 요즘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스위스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로 이민을 상당히 이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이제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프랑스의 엑소더스입니다. 지금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나라가 그동안은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소득세 굉장히 높을 때 그 세금 다 끌어내렸습니다. 지금은 보편적 세금으로 돌리고 오히려 부가세를 올리고 개인 직접세는 전부 끌어내리고 상속세 이런 거 다 폐지해버리고 그랬죠. 그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던 시절,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많이 걷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타 비어른볼이 도망갔죠. 가수하던 뭐 아바, ABBA 이렇게 쓰는 4인조 남녀 도망갔죠. 중소기업들, 스웨덴 중소기업들 다 도망갔죠. 급기야는 스웨덴 기업 중에서 최대의 가구 기업이라고 하는 이케아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이 이케아 그룹은 스웨덴에서 마주보고 있는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본사 자체를 옮겨버렸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본사를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 이케아라는 그룹이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는데 이렇게 했어요. 본사 자체가 옮아간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그 이케아 그룹 위에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 위에 이케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지주회사가 그 지주회사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지주회사 주식은 남인카가 아니고 뭐 이케아 아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온 것 같은데 인카라고 하는 자선재단이 소유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선재단이 네덜란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스웨덴에 살던 부자들 중에 웬만하면 다 부자들은 다 다른 나라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웨덴이 이제 다시 세율을 끌어내리고 부자 증세했던 거 취소하고 이제 세제개혁을 91년도에도 하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세제개혁, 복지개혁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올랑드가 원래 경제위기가 오면 좌파들이 득세하거든요. 그래서 득세를 해서 올랑드가 이제 정권을 잡고 지금 몇 달 되었잖아요. 그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베르나르 아르노를 비롯한 부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맹자 말씀이 가정맹어호, 세금이 가혹한 정치, 그 세금 얘기입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다 도시에 안 살고 다 산으로 도망간다. 그 산으로 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그 산으로 가니까 남편도 호랑이에 물려주고 뭐 자식도 호랑이에 물려주고 이래서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선생이 이거는 왜 도시로 내려가 살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으면서까지 산속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머니가 했다는 얘기가 도시로 내려가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서운 거죠. 그 세금을 피해서 엑소더스 하는 게 스웨덴 같은 나라가 엑소더스 하고 지금 드디어 프랑스도 세금 때문에 엑소더스 하는 거죠. 그 올랑드가 주말에 그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루이비통 회장이 벨기에 기화를 신청했다. 프랑스를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올랑드가 루이비통의 아르노는 왜 그렇게 애국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애국심이 있죠. 왜 없나요? 다만 좌익정부가 자기 멋대로 세금을 강탈해 가니까 싫다는 거죠. 정당한 세금을 내는데 75% 세금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의 4분의 3을 그래 국가가 떼가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깡패죠. 뭐 허가받은 조폭이다. 그래서 조폭국가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폭국가론. 맨소 올슨이라는 사람이 지배권력론인가요? 그 책에 보면 그 조폭과
거기 보면 깡패 이제 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탈취를 하고 도망가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유목민 같은. 그 다음에 정주형 깡패가 있어요. 정주형.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뜯어먹고 사는, 말하자면 이 자리세 받는 정주형 깡패. 그 다음에 이주형 깡패. 그 이주형 깡패는 이제 와서 막 말 타고 와서 들이닥쳐서 막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는 거. 옛날 유목민들.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가 초원에서 말 달리는 시절, 몽고 유목 정신이 어떻고, 노마디즘 어쩌고 저쩌고. 정말 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 X 같은, 예? 넉나간 넋두리를 한동안 그 유행이었잖아요, 유목. 그 깡패들. 유목 자체가 깡패인 것은 아니고요. 몽골의 저 세계정복이라는 것은 그 깡패죠, 깡패.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만든 게 지금 가을입니다만은, 청고마비. 그게 동중서의 시에 나오나요? 청고마비 아니다. 동중서의 작은아버지인가 하는 분의 신에 나오죠. 하늘이 높고 말들이 살쪘으니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오랑캐들이 쳐내려와서 우리가 농사지은 걸 다 뺏어가겠구나. 집집마다 문단속 잘해라 하고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청고마비라는 시거든요. 청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쪘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왜 저놈들이 말 타고 내려와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또 뺏어가겠구나. 그래 되면 이제 이주형 깡패죠. 북쪽의 몽골족.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마디즘 하면서 그걸 좋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었으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 근데 정주형 깡패, 이게 이제 조폭이고, 이게 이제 국가 세금이잖아요. 지금 올랑드가 베르나르 아루나에게 75% 세금 내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베르나르, 너 싫어. 나 프랑스 떠나겠어. 나는 프랑스를 정말 사랑해서 여기 살고 싶고 정당한 세금이면 내지만, 너처럼 그렇게 조폭식으로 4분의 3이나 탈취해 가겠다. 그럼 난 벨기에로 가버리겠어.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조국에 살고 싶죠. 그것은 그리스인 틸레마티오스 카라칼리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제 칼럼인데요.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보시게 될 테니까 이거 한번 보죠. 기차는 8시 되는, 옛날에 제가 밀키스 테오토라키스의 노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어디를 떠나나? 그리스를 떠납니다. 틸리마티오스 칼라칼리오스. 이 사람은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방송을 했는데요. 나이가 40살 먹은 그리스 사람인데 스웨덴으로 이주노동 간.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듯이 틸레마티오스 카르칼리오스라고 하는 40세 먹은 그리스인이 지금 스페인에 가서 뭘 하냐. 그리스에서 뭘 했냐. 그리스에서는 제약회사 사원이었대요. 영업사원이었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그만두고 직업이 떨어졌으니까 스웨덴으로 가 지금 뭐 하느냐.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양복 입고 다니던 세일즈맨이 지금 스웨덴에 가서 블루진을 갈아입고 화장실 청소하고. 작년에 이렇게 스웨덴으로 도착한 그리스 사람들이 1093명이라 그래요. 2011년도에. 2010년도 대비해서 2배 늘어난 수. 2010년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작년에 1093명이고 올해는 또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수도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 해봐야 한다. 누가? 스웨덴 이민당국에서 받아주는 만큼은 밀려 있는 거죠. 줄이 한정없이 있는데 스웨덴으로 이주노동 가는 그리스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 재정위기, 포퓰리즘이 국민들을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날품팔이 일용직,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딱 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에는 이런 지금 풍조가 있다고 그래요. 지식인들은 북유럽으로 떠나고, 지금 이 텔레마티오스 카라칼리오스라는 친구는 지식인 계급은 아닙니다만은, 지식인들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로 가고, 기술자들은 아부다비로 간다. 중동으로 간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지금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부 식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예를 들어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스웨덴에 가 있는 텔레마티오스 카라칼리오스라는 이 친구가 지금 스웨덴의 정규직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가면 이 슈바르츠 아르바이트, 검은 노동이라 그래요. 검은 노동자. 이게 흑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검은 노동자가 아니고, 암시장 할 때 왜 금단에 있잖아요. 다크, 암시장. 그때 이거 다크 레이버, 다크 워커입니다. 이 슈바르츠 아르바이트 전부 대부분이 터키 사람들이. 터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만은, 터키가 성급하게 독일을 지지했거든요.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떻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슈바르츠 아르바이트, 말하자면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고 그 하층부를 메꾸고 있는 게 전부 독일 대부분이, 상당수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랍권에서 온 이제 이주노동자, 또 옛날 프랑스가 식민지 비하던 시절에 그 식민지로부터 역류한 그런 그 이주노동자들로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웨덴은 이제 지금 그리스인들이 그 이주노동자, 이거 하층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EU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참 눈물을 흘릴 지경이 되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그리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포퓰리즘 한다고. 나눠 먹자. 보편적 복지하자. 퇴직수당 왕창 달라. 퇴직연금 왕창 다오. 결국 그 결과 이제 드디어는 일용직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6.9%의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올해도 비슷하다는 건데 6.9% 마이너스 성장 같으면은 7%. 그러고 2011년에 마이너스 6.9%, 2010년에도 마이너스 7%였다거든요. 그럼 우선 두 개만 더 해도 2014, 15%인데 이게 떨어진 데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2009년에도 또 떨어진 게 있고, 올해에도 또 아마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면 그건 30% 정도 국부가 GDP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에 보면 30%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98년 1년 동안에 국부가 40% 급격하게 삭감되었다가 우리는 또 빨리 회복이 되었죠. 지금 스웨덴이 이제 천천히 30% 삭감을 넘어서서 40%까지 근접,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자유주의적으로 화끈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건데, 그리고도 지금 그리스는 회생의 가능성 자체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떠나서 이제 유럽의 일용직으로 가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부자들이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세금을 피해서 도망가고.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우리나라 이 특소세, 개별 소비세라고 이름이 바뀐 특소세 얘기했습니다만은, 물건을 사는데 부가세를 물건이 비싸다고 더 내라.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개별 소비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애야 마땅하죠. 없애야 됩니다. 국망산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망, 나라가 망하고 망했지만 산하, 강산은 제, 남아있네. 이런 뜻인데 국망산하제, 인걸은 간데없고 이런 뜻이죠. 사람은 없어지고 산하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리스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일용직으로, 머리가 좀 지식 있는 사람은 북유럽으로, 기술자들은 전부 아부다비로, 중동으로. 옛날에 아랍 세계가 유럽을 장악할 때, 북부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을 쭉 먹을 때, 이제, 그때 아랍이 단일세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아랍이 인두세를 냈죠, 인두세. 누진세가 아니고, 인두세를, 최저 인두세를 매겼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아랍이 폭력적으로 유럽을 접수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무슨 해협이죠. 그 해협을 지나서 스페인 남부로 점령을 해서 이렇게 오스트리아까지 육박해 들어가던 그 시절에 단일세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아주 싸게, 인두세, 두당 얼마 이런 거죠. 두당 얼마. 아주 심플하죠. 싸게. 사실 세금의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두당 얼마. 인두세로 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돼서 누진세가 나오고 소위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지금 루이비통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새누리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퍼주자, 경제민주화에서 똑같이 놀아먹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붙여도 놀아먹자는 겁니다. 빼앗아 먹자는 거죠. 결과적 평등을 하자는 요구죠. 결과적 평등을 하자. 뭐 기회균등 이런 거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을 하자는 요구인데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이렇게 짓 까불다가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국망산하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 사람들이 없다. 왜? 다 살려고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를 보면서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오늘 특히 세금, 프랑스 세금, 또 그리스 경제위기, 나라 망하니 사람들도 모두 흩어지네 하는 11일자 정규제 칼럼 같이 봤습니다.